예, 안녕하세요. 제리킴입니다. 오늘 제 작업실에는 좀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번 본인 소개 간단히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좋은 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장성규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장클라라고 하고요. 장클라는 장성규 클라리넷 연주자를 줄여서 장클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아 뽀사시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현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교회도 개척을 해서 예배도 인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규 선교사님이시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클라리넷은 언제부터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예, 마이크가 하나라서 왔다 갔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쯤에 트럼펫을 불다가 안 맞아서 악기를 바꿨는데, 악기를 바꿔서 소리가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클라리넷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어떤 그 실로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그 연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주를 잘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저한테 우리는 당신이 악기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서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듣고 막 기립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한국에서 전공하시고 또 유학을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음악 공부한 과정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클라리넷을 하고, 우리 지금 이제 한국은 그 4월이면 그 교향악 축제를 하거든요. 4월, 5월 달에서. 그래서 그 매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그렇게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독학을 하다가, 독학은 독한 놈들이 하는 게 독학이잖아요. 그래서 독학을 하다가 고3 때 레슨을 받고 이제 광주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광주대를 졸업할 때쯤 돼서 친구들이 다들 유학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독일파, 누구는 프랑스파. 그럴 때 저는 홍남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비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가보는 유학이라면 나도 갈 수 있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행기표 한 장만 들고 독일을 갔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카셀 음악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는 누가 사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조금 더 그 학문 쪽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을 하고 피바디 음대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은퇴하니까 내가 학교 다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1년만 다니고 그만뒀고요. 그래서 한국, 독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코스로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실 생각을 하셨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항상 사람들한테 제가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주님이 그래도 저를 이곳에 보냈겠지만, 제가 그 대학교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공부를 다 마치면 나를 필요로 하는 나라, 이왕이면 남미나 동남아 아이들, 동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2018년도에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미국에 제 멘토 같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성기야, 어떻게 동남아 좋지?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 때가 됐다. 너 동남아 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베트남을 시작으로 가게 됐고요. 베트남에 지내다가 학원을 했는데
이제 막 학생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45명씩 늘어나니까 이제 돈을 좀 벌겠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제가 격리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비자가 만료가 될 쯤이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때 열려 있는 데가 캄보디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캄보디아로 가자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있어 보니까 베트남에 저를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베트남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2020년도에 하나님 저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시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서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시면서 뭐 정착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또 인상적인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뭐 어려웠던 점이나 인상적이었던 거 그런 것 좀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저는 이제 파송교도 없이 그냥 제가 좋아서 가게 됐거든요. 처음에 시각장애인 선교하면 다들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22년도 어느 날 이제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한국에 자리가 있는데 너 들어올 생각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씩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이 지금 남고요. 또 하나는 저는 캄보디아는 현재 수직 교육이거든요. 상명하복 선생님의 말이 곧 법처럼 굉장히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데 저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는 수평이 돼야 된다고 지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하는 교육 방식을 되게 안 좋아하셨었는데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또 저의 어떤 삶을 통해서 바뀌는 걸 본 다음부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수직 교육, 학생들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수직 교육보다는 수평 교육이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참 큰 감동이 와서 그 두 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현재 하고 계신 사역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역하고 계신 것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얼마 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관리 감독을 제가 다 하고 그래서 건축을 했고요. 현재는 제가 아이들을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고 아이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국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랑 꿈을 위해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계획은 제가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의 공간, 저만의 교회를 생기는 것이랑 또 하나는 학교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앞으로 꿈은 음악학교, 더 나아가서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캄보디아는 현재 국공립학교에 음악 수업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학교에서 음악도 배우고 주중에는 자기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음악을 배워서 조금 더 음악의 삶 속에 좀 그냥 조용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의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생기는 것이 제 꿈이고요. 또 제가 있는 지역이 뽀삿인데 뽀삿 지역만큼이라도 음악 하면 뽀삿 하면 음악으로 유명한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 소박한 바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꿈이 굉장히 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한국도 서양 음악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게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한국에 오셔서 서양 음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 선교사님께서 지금 캄보디아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간단히 연주 하나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러면 연주를 하나 짧게 들려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 캄보디아 사람들 보면 저를 생각하셔서 한 번쯤 가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무반주로 짧게 연주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